걸리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아줌마야! 황인철 중령의 거친 목소리가 부대 정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한 50대 중반 여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군사시설이라는 말 못 읽어?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이 일상이었거든요. 여성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황인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할 뿐이었죠. 작은 여행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시골 구경 나온 평범한 아줌마 같았어요. 못 들었어? 당장 꺼져. 황인철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을 때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밟아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어요. 1시간 후 그 여성은 군복을 입고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과 함께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강지우 소장입니다. 황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방금 전 아줌마라고 부르며 쫓아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상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썩어빠진 군대 조직과 맞서 싸울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놀라운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복수극입니다. 강원도 깊숙한 곳, 분단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주인공은 강지우라는 여성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시골 구경 나온 도시 아줌마 같았거든요. 97사단.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골칫덩어리 부대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전방의 정예부대라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물자 횡령은 기본이고 병사들 괴롭히기, 허위 보고서 작성까지. 그야말로 온갖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곳이었죠. 40대 후반의 박현수 참모장은 새로 오는 사단장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또 여자 장군이라니.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이 부대에 온 개혁파 지휘관들은 모두 1년도 못 버티고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거든요. 한편 40대 초반의 이수연 감찰참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단장에 대해 은밀히 조사해봤어요. 강지우 소장, 로텍 출신의 특전사 경력, UN 평화유지군까지. 이력이 심상치 않네. 그 시각 주요 빌런들은 벌써부터 새 사단장을 견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최민식 48년 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삭였어요. 여자 장군 따위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조용히 보내면 돼. 그 옆에서 황인철 중령이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강지우는 부대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민간인 복장을 고집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경험하고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30년을 버텨온 베테랑 장교의 날카로움이었죠. 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강지우가 부대 정문에 다가가자 황인철 중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침 부대 행사 준비로 예민해져 있던 그는 민간인 복장의 강지우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이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황인철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라는 말 못 읽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그는 강지우 앞을 가로막으며 손짓까지 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강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황인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할 뿐이었죠. 흥미롭네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이군요. 못 들었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이라고요. 아주머니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닐 곳이 아니에요. 황인철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강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을 뵈러 왔는데요. 하지만 황인철은 더욱 비웃었죠. 사단장을 뵈러요? 아주머니가요? 예약도 없이? 그리고 그 복장으로 그의 어조는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전장과 회의실에서 보여줬던 그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밟아보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1시간 후 본관 회의실. 간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부임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황인철도 당연히 참석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 강지우 소장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 집중됐죠.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황인철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강지우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어요. 오늘 정문에서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강지우가 황인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지우는 행동파였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것을 선호했어요. 부임 첫날 오후 그녀는 예고 없이 병사생활관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임식은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부대 전면 점검에 들어가죠. 들어간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침대는 낡고 더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났고 급식실 음식은 상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의 현실이라고요? 강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병사들의 수첩이었어요. 어떤 병사는 또 맞았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적어놨고 다른 병사는 집에 가고 싶다. 여기는 지옥이다라고 써놨더군요. 강지우는 그 글들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인수 병장을 만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25살의 이 병사는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팠니? 1달 전부터인데요. 군의관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박인수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어요. 강지우는 부식창고도 확인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충분한 물자가 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반도 안 남아 있었어요. 횡령이 확실하네요. 그녀는 이수연 감찰참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썩은 놈들은 다 잘라낼 겁니다. 강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직통 채널을 설치합니다. 모든 병사가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최민식 연대장이 반대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지휘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전통이요? 병사들을 괴롭히고 물자를 훔치는 게 전통인가요?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배운 전통은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식, 황인철, 오광수가 중심이 된 반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 최민식이 은밀한 모임에서 말했어요. 저 여자가 진짜로 다 파헤칠 작정인 것 같아. 오광수 주임원사가 음흉한 계획을 제안했어요. 직통 채널 접속 기록을 빼내서 고발자들을 색출하죠. 그리고 하나씩 압박하면 돼요. 민상도 군의관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부상이나 질병 기록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직통 채널에 접속하려는 병사들을 미행하고 신고한 병사들을 은밀히 압박했어요. 누가 고자질했는지 다 안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강지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박인수 병장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강지우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장 수도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민상도 군의관이 반대했습니다. 사단장님,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지우가 그를 쏘아봤어요. 대위, 환자 진단은 의사 몫이지만 치료 결정은 지휘관 몫입니다. 박인수 병장이 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대 파열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한 달 더 방치했다면 평생 장애가 남을 뻔했죠. 강지우는 이 사실을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영 이병이 가혹행위 신고를 올린 것도 이때였어요. 분대장이 매일 때리고 욕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 세력의 저항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광수가 김태영을 호출해서 압박했어요. 이병, 내가 한 신고 때문에 부대가 시끄러워졌잖아. 하지만 김태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사님,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강지우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네요. 그녀는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KTC 훈련장에서 연합전술훈련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지우는 의도적으로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가관이었어요. 병사들은 제대로 된 전술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비는 고장 나거나 부족했습니다. 이게 훈련인가요? 강지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식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사단장님, 오늘은 기본 점검 차 나온 거라서. 하지만 강지우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럼 실전 평가를 해보죠. 강지우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통신은 제대로 안 되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장비 점검도 엉성하고 전술 이해도도 형편없었죠. 강지우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쌓인 전술적 경험으로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 정도면 실전에서는 몰살당하겠네요. 훈련이 끝나자 강지우는 모든 간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최민식 대령, 연대장 직위를 해제합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민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하지만 강지우는 단호했습니다. 급작스럽다고요? 당신이 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하루 이틀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병사들의 생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지휘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가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어요.
이제야 강지우가 진짜 무서운 상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건으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황인철과 오광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최민식이 쫓겨나는 걸 보니까 자신들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병사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이 진짜 우리 편이야. 이제 달라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50대 후반의 정대성 장군이 강지우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지우가 너무 급진적이야. 군 안정에 해가 된다. 그는 최민식, 황인철과 과거 인맥이 있었거든요. 부대 내부에서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광수 주임원사가 마침내 직통 채널 접속 기록을 빼돌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김태영 이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태영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특별교육차본부로 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연행된 거였죠. 병사들이 다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영 이병이 신고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직통 채널 접속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강지우의 개혁 동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인철과 민상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지우의 조치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죠. 강지우는 깊은 밤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좌절감이었어요. 이수연 감찰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부대 내부도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한판 승부를 해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0년간 쌓인 전략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수연 중령, 비밀작전을 준비하세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요. 강지우와 이수연은 은밀하게 총공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비리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계획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강지우가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쫓겨날 거고 이 부대는 영원히 썩은 채로 남을 거예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방부와 군검찰에 동시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비리 증거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에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이었어요. 기자들을 은밀히 초청해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였어요. 병사들이 직통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언을 업로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영 이병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말해야 해. 박인수 병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업로드되자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냈어요.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증언을 올렸어요. 황인철과 오광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증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군사경찰이 부대에 들이닥쳤어요. 최민식은 이미 전날 구속됐고 황인철과 오광수, 민상도까지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황인철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군대가 엉망이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사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정대성 장군도 서울에서 긴급 소환됐습니다. 강지우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이수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단장님,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에요. 용기 낸 병사들이 해낸 거죠. 그 순간 김태영 이병이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 97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 생활관은 깨끗하게 정비됐고 급식 질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박인수 병장은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내 다리를 구했어. 김태영 이병도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보여주기 훈련 대신 실전에 도움이 되는 진짜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수연 감찰참모는 새로운 감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황인철, 오광수는 모두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민식과 황인철은 구속됐고 오광수는 파면됐어요. 민상도 군의관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정대성 장군도 조기 전역 조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강지우는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 큰 규모의 개혁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정복을 차려입고 사단장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참모장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정말 아쉽습니다. 강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대령, 이곳은 이제 당신들이 잘 지켜나가면 돼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당당한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구나. 마지막 순간 강지우는 어깨의 2개의 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별들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었죠. 다음은 더 큰 놈들이 기다리는 곳이네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지우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큰 권력, 더 깊은 부패와 맞서야 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의는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김태영 이병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배웅을 나왔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인수 병장도 절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어요. 강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차에 오르기 전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깨끗해진 건물들, 밝은 표정의 병사들, 활기찬 분위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임무지로 가는 길, 강지우는 다음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큰 조직이니까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어. 30년간 쌓인 경험과 97사단에서 얻은 노하우가 있었죠.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였어요. 97사단에서 증명한 것처럼 썩은 권력도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의 별을 단 한 여성의 끝나지 않는 싸움.
그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지 않나요?